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3장 거쳐서, 즉, 클래스의 상속의 기초와 중급을 이제 거쳐서, 이제 조금, 다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이 되는 다형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건드려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자식 클래스하고 부모 클래스를 연동 처리할 때, 즉 최고 조상은 오브젝트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이러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다 상속받게 돼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아울러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 즉 콜 메서드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메서드 오버라이딩과 그리고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역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오버라이드는 선언부는 같고 구현부는 틀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오버로딩은 우리가 새로운 메서드를 아예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뉴의 개념이었고, 오버라이드는 모디파이와 체인지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오버로딩을 할 때는 그 문법을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규먼트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흉내를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라는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독립 클래스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생성자 정보가 들어가지만, 상속 관계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생성자 정보가 담기게 된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클래스의 상속 규칙에서 이저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상속으로 관계를 맺을 건가 맺지 않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속이 되면 상속이 기초와 뭐 어느 정도의 지식이 되어야지만 다형성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복습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다형성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다형성이라는 거는, 자, 영어로는 폴리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형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마늘 다자에 형태형자에 성질 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를 지닐 수 있는 성질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하면서 OOP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며, 이 기능을 익히고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이제 자바가 아니죠. OOP 객체지향 개념의 상당한 개념을 익혔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셔도 될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다형성 부분에서 아주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아울러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 다형성 부분에 들어가면 애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못 나오는 거죠. 아니,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뭐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절대 포기라는 건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완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다양성 부분은 몇 번의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다양성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나오는데요. 다양성에 대해서 소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다양성은 특정 기능을 선언 부분과, 즉 설계 부분과 구현, 기능, 동작이죠. 그죠? 이 동작 부분으로 분리한 후에
구현 부분을 다양한 방법, 즉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방법은 이제 구현 클래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상속의 다양성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 인터페이스도 제가 일종의 조상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의 개념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구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구현 클래스에 대한 조상 클래스, 부모 클래스의 역할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구현 부분을, 즉 구현 클래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선택해서, 그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다형성이라는 거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사전적 의미로 많은 형태의 성질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래밍적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조상, 즉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 여기서 말하는 참조 변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알겠죠?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형성의 프로그래밍적 관점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 제가 여기에 따로 적어주지는 않았지만, 왜냐? 이건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안 적어놨지. 제가 자바였더라면, 자바에서는 자바 강의를 제가 올려놨기는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자바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툭 찔러도, 야, 누구야? OOP 개념 중에서 다양성이 뭐냐? 이거는 면접관 질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아울러 코딩 테스트에서도 서술형 문제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서 서는 부분은 인터페이스라고도 한다. 우리 인터페이스 배웠다,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터페이스 부분을 따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 추상 클래스하고 같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연습은 코드를 칠 수가 없었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본질은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본질이라고 하면 딱 떠올라야죠. 그쵸? 추상 메서드다, 그죠? abstract 메서드, 그죠? 그 abstract 메서드가 본질이고, 물론 static final이라는 상수값도 들어갈 수 있고, 디폴트 메서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정적 메서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어디까지나 표준화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해 두면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클래스, 즉 구현 클래스가 되겠죠. 그 구현 클래스들이 구현을 해줌으로써 동일한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구현을 해줌으로써 표준화를 만들어주는 게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단한 실례로 뭐 나라에서, 그죠? 공장에다가 어떤 기업이나 공장에다가 우리가 공업 표준이라는 걸 만들어주죠. 나라에서. 아니면 뭐 또 나라에서는 또 기업의 인사 규정이라는 것도 만들어줍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각각의 회사들은 수용하되 각각의 회사와 공장에 맞게끔, 자기 현실에 맞게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거는 받아서 자기가 그거를 자기 입맛에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죠. 그죠?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사 규정을 요렇게 뭐 지침을 내려왔지만 요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공업 표준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공장마다 장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선언 부분은 구형 코드가 전혀 없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가이드라인, 가이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텅 빈 상태이며 일종의 지켜야 할 약속, 규약으로 가득 찬 일종의 규약 문서라고 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무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죠? 예. 그리고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형 코드를 선언 부분에, 그죠? 선언 부분은 똑같아야 되죠.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선언 부분은 같고 구형 부분만 틀리게 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드의 정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언 부분에 맞게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 즉,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이 1대 n의 다형성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물론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구형 클래스가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한 개가 나오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선언했다라는 것은 이 추상 메서드를 여러 클래스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게끔 오버라이딩을 해서 재정의를 해서 반드시 선언부를 갖게 하고 구현부를 달리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맞는 구형 클래스가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1대 n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소 한 개 이상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선언해놓고 구현 클래스가 하나도 없다면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뭐 쓰레기 문서밖에 안 돼요. 쓰레기 문서. 그죠? 사용을 안 하는데 뭐 당연히 쓰레기 문서밖에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멀티탭과 전원 케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다양성의 예는 현실에서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멀티탭이에요. 뭐 이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일단은 자, 플러그예요. 그죠? 자, 멀티탭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는 동글뱅이로 되어 있어서 이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격과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는 220V, 그죠? 전원잭에는 오직 220V만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죠. 맞죠? 우리나라는 이제 전부 다 220V예요. 그죠? 물론 일본에 가면, 일본은 아직도 110V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10V를 쓰면 이제 한국인이 가게 되면 컨버터라는 걸 줘요. 220V를 110V로 바꾸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220V 케이블. 그죠? 요거를 여기에 딱 넣으면 딱 맞는데 이 110V 케이블은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어겼잖아요. 규칙을 어겼잖아요. 그죠? 규칙과 규약이라는 부분, 서로 약속한 부분을 얘는 뭡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여기에서 잘못 꼽았다가는 뭐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정전이란다. 감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그죠? 예.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잖아요. 그죠? 통상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전류가 틀려요. 지금 볼트가 틀리잖아요. 전압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의 약속으로, 아니죠. 한국전력공사에서 220V 케이블만 쓰자라고 이제 문서를 내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전업사나 공업사 아니면 뭐 다이소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 멀티탭을 사려고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강사가 제가 어렸을 때는 110V를 썼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1980년도 80년대쯤 됐겠네요. 그때까지는 110V를 썼었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220V로 표준화가 돼서 이제는 무조건 전기기기라든지 전기를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형태의 플러그 형태로 나오고
멀티탭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약속에 맞는 거고 얘는 약속에 틀린 거라서 받아주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본다면 얘는 선언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에러를 띄우게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일단 간단하게나마 다양성의 예제를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봤듯이 멀티탭과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 여기서 선언 부분은 앞서 봤듯이 멀티탭입니다. 그죠? 구멍이 두 개 뚫린 부분이다. 구현 부분은 멀티탭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이다. 그죠? 예. 저러한 구현 케이블을 들고 있는 것들은 뭐 전기 포트도 있고요. 전기 물 포트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뭐 각종 전자기기들은 전부 다 저 플러그에 저 멀티탭에 꼽힐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전원 플러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종의 프로그래밍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구형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멀티탭을 연결하려면 전원 케이블은 반드시 연결 부분이 두 개 튀어나와 있어야 한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한 개이거나 세 개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것도 규약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이 사각형이어도 안 되죠. 이것도 규약 위반이다. 그죠? 그래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둥그런 원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규약에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고 해서 구형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적 관점으로 보면 말이죠. 또한 예제들을 또 한번 보면 USB하고요. USB 기기들을 한번 보죠. 자, 다양성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USB 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USB 기기는 USB 규격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USB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 납작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PC에 컴퓨터에 본체에 꼽는 그 USB 그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죠. 물론 USB마다 버전은 있죠. 2.0도 있고 3.0도 있고요. 요즘은 3.0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서 버전 차이는 속도의 차이와 성능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아울러 또한 USB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컴퓨터 역시 USB 규격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물리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우리가 읽고 수정도 하고 데이터도 저장을 하고 뭐 그리고 가벼우니까 요즘에 외장하드도 나오고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완전 하드디스크를 이제 밖으로 빼서 이러한 USB에 연결해서 쓰는 게 외장하드니까 저도 많이 들고 댕깁니다만은 강의할 때 그래서 그런 거 들고 댕기면서 쓰면 굉장히 편리하다. 그죠? 여튼 USB 규격에 맞춰 만들어져 있는 기기라면 그 어떤 기기라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USB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죠. 그죠? 뭐 마이크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들고 다니는 외장하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또 딱히 생각을 하려니까 잘 나지 않는데 뭐 그쵸,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충전기도 USB 충전기가 있죠. 맞습니까? 이처럼 그쵸, 이어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귀에 꽂고 다니는 그 무선 이어폰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충전할 때 우리가 USB로 충전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전자시계, 뭐 제가 차고 다니는 뭐 저런 전자시계도 USB로 충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USB 규격은 바로 설계 부분이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진 장비들, 기기들,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구현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구현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 인터페이스는 USB 규격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USB 규격을 구현한 이거의 규격에 맞게끔 맞춰서 만들어진 기기들은 구현 클래스로 보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키보드가 있었군요. 키보드도 있고요, 그죠? 마우스도 있었고, USB 메모리도 있고, USB 마이크도 있고, USB 외장하드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USB 규격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선언부가 갖게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각각의 성능을 다르게 발휘는 하지만 이 규격에 다 맞췄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앞에 USB라고 이렇게 표준화가 돼 있다, 그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제가 볼 때 한 20번 이상은 얘기했지 싶어요. 그죠? 네. 이게 바로 USB하고 USB 기기들도 다양성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예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막 갤러리 있었잖아요. 이미지 쫙 펼쳐지고 이런 것들.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 우리 클래스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봤고,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서도 만들어 봤죠. 그래서 심플 이미지 갤러리와 정렬 기능을 한번 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심플 이미지 갤러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양성이 어떤 의미인지 배웠으니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구조가 이제 눈에 서서히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건데요. 자,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클래스 심플 이미지 갤러리 클래스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로 this 정렬 기능 인스턴스, 정렬 기능이 있는 인스턴스를 받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널로 일단 초기화를 했어요. 왜? 인스턴스는 클래스로부터 나오는 유연산자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참조 변수 형태, 즉 주소를 가진다라고, 인스턴스 변수는 주소를 가진다라고 제가 몇 번의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참조 변수들은, 인스턴스 변수들은 초기화할 때 무조건 널 값을 넣어줘야 돼요. 숫자 값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여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서드를 보니까 펑션 하고요. 그리고 정렬 기능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렬 기능 인스턴스가 지금 여기에 외부로부터 받아요. 매개 변수로.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서 자기 자신에 있는 정렬 기능 인스턴스로 초기화를 하고 있다. 그죠? 메서드를 호출하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메서드가 하나 더 있네요. 정렬 기능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this 정렬 기능 인스턴스, 얘는 객체지 않습니까? 클래스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얘는 안에 얘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정렬 기능도 있을 거고, 메서드도 있을 거고, 프로퍼티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받는 이미지즈, 배열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정렬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여기서 메서드로 만들어 놨다. 호출을 하면 된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렬 기능 인스턴스가 바로 우리가 정렬을 할 때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렬을 할 때도 우리가 가로 정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세로 정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바둑판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정렬하는 방법이 또 뭐 정렬할 때 우리가 뭐 오름차순 정렬도 있을 거고, 내림차순 정렬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는 멀티탭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한번 구현 부분을 하고 선언 부분을 한번 보죠. 이걸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자, 물론 이제 정렬 기능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가로 정렬하기 클래스, 세로 정렬하기 클래스, 바둑판식 정렬하기 클래스, 뭐 등등등등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 선언 부분을 봅시다.
자,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정렬 기능이라는 거, 매개 변수로, 이미지즈라는, jQuery 변수, 배열 변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얘는 추상 메서드일 거예요. 그죠? 추상 메서드가 될 겁니다. abstract 메서드가 되고요. 그런데 이 정렬 기능에 abstract 메서드, 추상 메서드는 선언부만 있다 그랬어요. 구현부는 없어요. 그죠? 구현부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고 이제 구현 클래스가 선언부는 똑같이 하되 구현부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선언부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 정렬하기 클래스는 펑션에서 정렬 기능 똑같죠. 선언부 똑같다. 그죠? 그죠? 똑같죠? 똑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현부에는 여기에는 구현부가 없죠. 추상 메서드니까. 여기에는 오버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구현부가 존재하죠. 그래서 가로 정렬 기능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로 정렬하기 클래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로 정렬하기 클래스예요. 역시 선언부가 없고요. 구현부만 세로 정렬 기능 코드를 만들어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통점은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바둑판식 정렬하기 클래스도 역시 정렬 기능 선언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둑판식 정렬 기능 코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줌으로써 이제 얘도 역시 이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클래스는 이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해서 정렬 기능 뭐 이름이 있을 건데요.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이게 소트라는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 이름이 소트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트 계열이다라고 우리가 OOP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OOP에서는. 그래서 소트 계열이다. 왜? 표준화를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표준화를 시켜버렸고 정립화를 시켜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인스턴스를 던져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정렬 기능 인스턴스 즉 여기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들어올 겁니다. 인터페이스 명이 들어올 거고 인터페이스 변수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코드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에 new 하고 가로 정렬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던져줬다. 그러면 얘는 가로 정렬을 하게 돼요. 맞죠? 여기에 정렬 기능을 호출하게 되면 가로 정렬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플러그를 빼고 이 플러그인 세로 정렬하기 기능을 여기다가 갖다 넣었어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던졌어요. 그러면 얘는 이 정렬 기능은 세로 정렬 기능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구현 플러그를 빼고요. 이 플러그를 다시 연결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에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얘는 정렬 기능은 무슨 기능? 그렇죠. 바둑판식 정렬 기능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와 연결되는 클래스는 반드시입니다. must be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정렬 기능 $images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메서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구현관계죠. 그죠? 그래서 구현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속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점선이 아니라 우리가 실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게 상속이죠. 근데 UML로 나타낼 때는 구현관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다라고 제가 상속할 때 UML 상속 그릴 때 말씀을 드린 바 이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점 세선 1점 점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부모이다 하여 다양성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꼽을 수도 있고요. 이걸 꼽을 수도 있고요. 이걸 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길로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질을 지닌 인스턴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OOP에서. 알겠죠? 자, 좀 이해됩니까? 조금 많이 처음 보시게 되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역시도 이거 공부할 때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뭐 계속 보다 보고 뭐 계속 코드 치고 계속 뭐 개발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복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까지 두 장만 더 볼게요. 자, 심플 이미지 갤러리와 정렬 기능이 있는데요. 앞서 본 이미지에서, 그죠? 앞서 본 이미지, 플러그 있고, 콘센트 있고, 그죠? 인터페이스 하나 있고, 구형 클래스 3개가 있었다, 그죠? 그 서는 부분에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보면, 정렬 기능이라는 메서드가 들어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건 추상 메서드죠. 그죠? 구현부가 없는 추상 메서드입니다. 이 뜻은 구현 부분에서, 구현 클래스에죠. 구현 클래스에서 반드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와 동일하게 메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는 다시 말해서 선언부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현부는 달리 가져가도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바대로 표준화인 것이죠.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걔는 앞에 거는 뭐예요? 정렬 소트라면 소트 계열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OOP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름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 개수까지 모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언부가 같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선언부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앞서 본 이미지에서 구현 부분, 그죠? 플러그가 있는 그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바둑 반식 정렬 클래스, 이것들은 전부 다 구현 클래스가 되는데, 가로 정렬 클래스 등을 살펴보면 선언 규칙에 맞게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 우리가 봤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다양성을 적용하여 구현한 구조 형태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또한 앞서 다룬 USB로 비교하자면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는 USB 규약하고 똑같죠. 얘도 인터페이스였으니까. 그리고 정렬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들은 USB 규약을 구현한, 즉 그 규약을 지키면서 기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기기들은 바로 구현 클래스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현 부분은 심플 이미지 갤러리 클래스에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 아까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 있었죠. 그죠? 그거에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다양성의 종류도 많습니다. 뒤에 가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개 변수의 다양성도 있고요. 필드의 다양성도 있어요. 멤버 변수의 다양성. 멤버 변수의 다양성도 있고요. 리턴 타입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OOP 개념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튼 이때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심플 이미지 갤러리 클래스의 정렬 기능 연결 메서드, 기억 요거네요. 그죠? 연결 메서드에 이제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렬 기능 연결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바로 정렬 기능 인스턴스라고 적혀져 있다. 이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렬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원래 인터페이스가 들어와서 이것을 얘가 일종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현 클래스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렬 기능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그의 콘센트와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 정렬 기능 인스턴스 이 부분에는 반드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돼요. 만약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은 클래스가 넘어간다면 바로 에러 나옵니다. 바로 컴파일도 안 시켜줍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다면 에러가 발생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한번 시간이 좀 됐는데 다음 장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심플 이미지 갤러리와 정렬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뜻은 이 매개 변수 값으로 넘겨줄 수 있는 값의 타입이 반드시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부모,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구형 클래스의 인스턴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도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보죠. 그리고 나서 A 이렇게 하고요. 는 하고요. new 하고 B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B 클래스는 A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면 얘가 이렇게 여기에 필드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 여기에 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게 필드의 다양성이고, 아까는 메서드 옆에 있는 매개 변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만약에 정렬 기능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은 객체를 넘기게 되면 바로 에러 뜬다고 말씀드렸고, 컴파일조차도 안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즉 반드시 USB 규격에 맞춘 기기만이 컴퓨터의 USB 잭에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USB 기기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PC에 USB 꼽는 곳에 들어갑니까? 꼽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에 맞추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알아봤던 일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인터페이스 문법과 추상 클래스의 문법 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규격, 표준화죠. 그죠? 표준화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문법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를 그만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면서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OOP 개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OOP 개념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가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OOP 언어, 자바라든지 C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자, 오늘 지금 이번 강의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표준화라든지, 그리고 필드의 다양성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좀 어려운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복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언어를 익히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언어를 익히고 나면 다른 언어는 문법만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제대로 배워두시면 다른 언어는 쉽다. 그러한 희망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이것으로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됐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다양성하고 데이터 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